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. 안녕하세요. 쪽집게 요요입니다. 네. 아직도 쪽집 계신가요? 뭐 떨어지는 걸로 쪽집게. 아, 네. 사실은 우리 쪽집게님이 마법이 있었어요. 금요일 날 오시면 장이 오른다. 그렇게요. 그 지난주에 제가 없으니까 정말 미친 듯이 오르더군요. 아니 뭐 오늘도 아침에 올랐어요. 근데 오후장 돼가지고 힘이 떨어져서 오후장 들어오면서 각방꿀이 그러니까, 작동이 되면서 와 이렇게까지 빼나? 각방꿀이 세. 와. 더 센 걸로 아니 내가 분명히 됐습니다. 오늘 장 오릅니다. 이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각방꿀이 더 세다고 말했잖아요. 아침에 각방꿀 얘기. 아침에 오르길래 그렇지 이게 맞는 거지 막 이러면서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보니까 후룩 야또 신저가가 나오면서 올해 최저점 코스닥은 또 찍었죠. 네. 근데 뭐 받아줄 주체도 없고요. 개인들은 뭐 그냥 사는 거 큰 의미 없이 그냥 떨어지니까 사는 거라 뭐 외국인이 팔면 여지없이 뭐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요. 근데 아무리 봐도 이제 코스닥이 큰 종목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렇죠. 그게 대형주들 뭐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거 떨어지니까 뭐 우리가 걱정했던 한국에서 유일하게 밸류에이션 고평가받는 영역이었던 그 애들이 떨어지니까 이게 지수가 하염없어 지금. 참 안타깝죠. 그 에너지 솔루션하고. 네. 하여튼 뭐 지금 이게 지수 산정이 잘 안 돼요 얘들 때문에. 그리고 얘들은 아직 그 밸류에이션 고평가인데 이게 평균 회귀가 돼서 빠진다면 지수를 엄청나게 잡아 끌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니까. 워낙 큰 종목이라.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. 그렇게 큰 종목이 들어온 적이 없었잖아요. 예전에도 뭐 네. 들어와 봐야 뭐 10조, 20조 뭐 이 정도였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거는 이제 들어오고 나서 이제 시가총액이 증가한 거라 네. 조금 다르니까 그게 예. 우리가 밸류에이션 참 측정하는 것도 그렇고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지금. 네, 기존에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주 수급을 꼬아놓고 수급을 꼬아놨을 뿐 아니라 지금은 시장을 도탄에 빠뜨리는 주인공들이 되고 있네요. 네. 그나마 뭐 신용이 좀 줄어서 17조 후반대까지 지금 줄어 있는 상태인데 뭐 더 줄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. 한 2조 정도는 더 줄어야 돼. 한 15조 밑으로 뭐 가면 의미 있지 않을까? 계속 줄지. 물론 계속 10조 밑으로 가면 더 의미는 있지. 그죠? 오늘 또 팔았을 것 같아요. 어제 오늘 해가지고. 네. 뭐 그래도 일단 급한 건 다 지난 것 같아. 신용이. 그래서 뭐 네. 잠깐 신용 잔고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9조 5천억. 시가총액 대비해서 0.54%로 하단 신용 비율 밴드에 지금 하단에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. 네. 코스피는. 코스닥은 8조 2천억으로 얘도 이제 하단에 근접해 가고 있어요. 하단이 한 2.45 정도 되는데 2.53 정도로 조금 더 이제 신용 물량이 나오면 하단에 근접할 걸로 보이고 지난주에 뭐 7천억 뭐 코스닥에서는 6,400억 뭐 이렇게 막 아주 그냥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좀 더 계속 줄어들 걸로 그렇게 좀 아니요. 근데 이게 조금 생각보다 좀 많이 다시 늘어요. 다시 늘어. 급하게 늘진 않고 이제 살짝 늘었다가 아마 빠지면 확 줄고 막 줄고. 9조 5,700억이 9조 6,200억, 8조 1,700억이 8조 2,300억으로 늘었어요 각 시장. 그래서 조금 늘었더라고요. 이렇게 쉽게 늘으면 되나 할 정도로 좀 늘어서.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중간에 조금 이틀 전인가 떨어졌을 때 한 몇백억 늘더라고 몇백억. 네. 떨어질 때 몇천억 줄고. 근데 아마 신용 하시는 분들 뭐 다시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충격 받으신 분들은 강큰 분들 아니면 하여튼 뭐 신용 많이 빠지는 거는 뭐 저점 신호이긴 한데 이번 어디가까지 문제는 얼마만큼 털려야지 진짜 저점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. 신용만 가지고 뭐 저점을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. 네. 여러 가지 같이 이제 그게 결부가 돼야 되니까. 일단 오늘 지수는 거래소가 2,305포인트 로 1.17% 하락했습니다. 장중 2,300 드디어 깼었고, 네, 2,300도 깼었고요. 코스닥은 729, 2.14%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. 수급을 보면 개인들은 뭐 오늘 거래소에서 3,300억, 코스닥에서 2,000억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3,400억, 코스닥에서 1,000억. 요즘에 3, 4일가량 계속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막 때리고 있습니다. 이게 아마 그 2차전지 관련해서 그렇죠. 그 얘기 나온 이후로 계속 지금 파는 걸로 보이고요. 일종의 수익 실현일 수도 있고 손절일 수도 있고 섞여 있을 것 같고. 소부장도 팔고 뭐 지금 뭐 안 좋은 얘기들이 워낙 많으니까요. 네. 팔고 있습니다. 뭐 그래서 뭐 외국인이라도 뭐 쫄을 수 있는 거지. 최근 흐름은 뭐 IT 제품 및 뭐 그런 우리 소비자들의 재고의 역습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. 네.
재고를 많이 축적을 해놨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고를 많이 쌓을 수밖에 없잖아요. 너무 잘 공급망 팔렸으니까. 그런 것들도 있었고 갑자기 또 수요 폭발하니까 네. 이거 뭐 계속 쌓아놓아도 팔리겠네 하고 많이 쌓아놨었죠. 그래서 그게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작용하면서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. 뭐 최근에 또 아침에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추정치, 그러니까 기대치 이제 앞으로 이제 2분기나 3분기 기대치를 좀 안 좋게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IT 쪽하고 2차 전지 쪽이 계속적으로 지금 폭락에 가까운 그런 좀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. 네. 오늘 그 이슈들을 보면 아침에 이제 우리 각도기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에서 그 GDP 나우. 네, GDP 나우라고 추정하는 게 있는데 2분기도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고. 그래서 1.0. 2분기 연속 이제 마이너스면 이제 경기 침체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침체로 들어갔다라고 봐도 뭐 무방할 걸로 보이고 저번에도 뭐 계속적으로 뭐 설문조사 했을 때도 뭐 침체가 근데 대부분 내년이라고 했는데 뭐 빨리 왔습니다. 일단. 네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지속되는 기간이 이제 얼마냐 그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2차 오일 쇼크 때는 한 6개월 정도였어요. 침체 기간이. 네. 물론 이제 그 전에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고 침체가 되기 전에 기간이 뭐 한 1년 넘게 있었기 때문에 뭐 침체 기간만 두고 주가가 그때만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. 그러니까 네. 우리가 기술적으로 침체라고 했던 그 기간이 그 한 6개월 정도였었고 80년대에 그 고금리 정책 그 썼을 때 미국에서 볼커가 썼을 때가 한 16개월 정도. 그 전에 이제 주가 그 장단기 금리 역전된 것까지 하면 26개월 정도가 이제 그런 기간으로 좀 침체가 있었고요. 걸프전 때는 8개월, 닷컴 버블 때도 8개월, 2008년도엔 18개월 정도로 좀 길었습니다. 이때 신용위기 때문에 뭐 코로나 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2개월 정도로 되게 짧았고요.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실질적으로 침체 기간이 뭐 평균 하면 뭐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 그 전에 이제 워낙 뭐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침체가 온다 안 온다 이런 그런 왈가왈부 설왕설래했던 기간들이 보통 한 1년 정도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요걸 합치면은 뭐 한 1년 반 정도는 침체에 관련된 이제 그런 이슈들이 발생했었다.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 4월 달에인가? 잠깐 있었다가 됐었잖아요. 말았죠. 네. 그거를 뭐 시그널로 보면은 내년까지는 계속 이런 내년 4월까지는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 침체에 관련돼서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최근에 원화 방어를 위해서 이제 1,400원, 1,300원 돌파를 하고 나서 이제 당국에서 원화 방어를 위해서 지금 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역대 최대 원화 값 방어를 위해서 그 1분기에만 83억 달러를 사용을 했답니다. 뭐 물론 이제 작년에도 70억 달러, 뭐 3분기에 4분기에 60억 달러 사용을 했었지만은 83억 달러 쓴 거는 뭐 기존에는 없었던 그런 금액이고요. 1,300원 이 1,300원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당국에서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좀 과도하게 좀 사용을 많이 했다라는 좀 분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 외환보유고가 5월 기준으로 4,477억 달러였는데 전월 대비 15억 달러 감소를 했고 뭐 6월 달에도 당연히 감소를 했을 걸로 보이고요. 네. 이 기간 동안 이제 지난 뭐 작년부터 해서 140억 불가량 이제 외환보유고가 감소했고 지난해 10월에 이제 외환보유가 4,692억 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에 현재까지 215억 불 지금 급감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요 이제 부분들이 반전이 최근에 이제 좀 1,300원에서 이제 반전이 좀 있었는데 아마 그게 국민연금에서 선물한 매도를 환해지했다라는 소식이 좀 있으면서 국민연금이 워낙 이제 해외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네. 큰 손이 환해지했다고 하니까 뭐 외국인들이나 기타 참여자들이 1,300원대를 좀 뭐 하락에 좀 시그널로 본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고요. 환율은 이번 달 중순에 자넷 옐런이 좀 방한을 하는데 그때 좀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렇죠. 하락 같은 거. 반전을 확실하게 좀 해서 증시에 좀 힘을 좀 불어넣어 주지 않을까. 외국인들이 좀
덜 파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6월 뭐 중국 PMI 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 50을 넘으면서 이제 중국은 굉장히 증시도 좋고 빠르게 회복을 하는데 네, 네. 국내 상황에서는 좀 그 힘을 국내 증시가 좀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. 뭐 그 이슈가 뭐 최근에 이제 중국하고 좀 관계가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속으로 좀 얘기하지 그런 얘기할 거 있으면 아무래도 굳이 좀 겉으로 얘기해가지고 중국 경기에 대한 수혜를 저희가 이제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요. 네. 그나마 우리 그 5월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12개월 만에 0.1포인트 상승 반전해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뭐 네. 이게 좀 추세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이게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2000년 이후에 보통 이제 고점에서 저점 형성할 때 한 12개월이었거든요. 그 이내에 뭐 12개월이 최대 이제 고점에서 저점을 만든 기간이었는데 보통 이제 순환 변동치도 그 기간하고 비슷했어요. 그래서 지금 요것도 보면 이제 11개월 되니까 좀 반전을 했거든요. 그래서 네네. 아마 좀 등락이 있을 걸로 보인다. 이게 제가 보기엔 뭐 올랐다가 다시 또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하는 그런 등락이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반전의 계기를 좀 마련했다라고 보면은 왜냐하면 뭐 증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기 좀 어렵잖아요. 예,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가 좀 그나마 조금 이제 바닥을 좀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좀 모멘텀이 생겼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아이폰 14가 나오는데 애플에서는 역시 이제 가격을 좀 상승을 시킬 걸로 보입니다. 프로하고 네. 맥스 모델은 100달러 가량 상승을 시킬 걸로 보이고요. 네.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가 아이폰 13보다 지난해 나왔던 13보다는 증가할 것이라고 우리 그 검은치? 대만의 검은치 씨가 네. 자체 조사를 또 했답니다. 중국 내 그 유통업체하고 소매업체들의 이제 뭐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쪽에 좀 이제 수요 확보를 보니까 14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수요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네. 상태다 이렇게 좀 파악을 했답니다. 뭐 예약금 같은 거를 뭐 2배씩 작년 대비 2배씩 지금 지불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.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중국 내에서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지금 탄탄하다 이런 의미를 좀 지니고 있고 강력한 지금 중국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이폰은 올해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 출하를 한 9천만 대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뭐 부품 공급업체에서는 한 1억 대까지도 예상을 지금 하는 그런 그리고 상태로 또 여유분을 좀 만들기도 하죠. 네. 네, 그래서 우리 갤럭시나 이런 안드로이드 쪽은 수요가 좋지 않은데 아이폰 그 고가폰 위주의 그 시장에서는 아이폰이 확실히 수요가 탄탄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이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격을 올려도 사는 그런 기업을 좋아하거든요. 뭐 애플을 그래서 산 게 아닌가. 이거 뭐 이렇게 100달러씩 막 올려도 사실 거 아니에요, 각도기님은. 저는 뭐 봐야 되겠죠. 네. 천천히. 왜냐하면 C 타입으로 안 바뀐다 그러더라고요. 이번에는 안 바뀌죠, 이제. 네, 원래 바뀌는 줄 알았는데. 다음부터는 바뀌겠죠. 예. 네. 그리고 이제 한국 그 PCB 협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일본 12개 이제 PCB 업체의 2022년 올해 그 투자액이 거의 4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전년 대비 47% 늘어난 수준이고 뭐 유명한 이비덴 같은 경우에 1조 원 넘게 투자하고 교세라도 1조 가까이 투자를 하고요. 네. 신코 덴키 같은 경우에도 6,300억. 네. 뭐 공장을 지금 뭐 그러면 건설하고 삼성전자 엄청 늘리는 거네. 1,300, 1조 3천억에 플러스 3천억이니까. 뭐 BGA라든지 그런 부분들 뭐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. 반면에 국내 이제 기판 업체들은 1조 원 정도 올해 네. 투자를 이제 집계가 됐고 네. 그리고 이거 보면은 뭐 계속 그 쇼티지 관련해서는 뭐 그게 좀 이어지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컨센서스가 좀 이제 센티멘트가 좀 나빠졌잖아요. 그래서 사실 기판주들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손은 잘 나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. 다들 이제 지금 오더컷이라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IT가 안 좋으니까 어쨌든 지금 기초적인 변화에 침략 구조 있잖아요. 네네. 침략 구조나 이런 것들로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서 수요는 굉장히 만빵이고 그 오히려 웨이퍼 레벨 패키지 있잖아요.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그거가 도입이 되면서 더 이상 이렇게 칩 하나로 다 끝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었는데
이 기술적 진보가 안 되니까 미세 공정을 줄이고 옛날 공정을 더 많이 넣는, 그리고 옛날 공정과 미세 공정의 칩을 분할해서 붙이는 이런 게 지금 발달하고 있고, 그걸 분할해서 붙이려면 판때기가 넓어져야 돼요. 더 좀. 그렇죠.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플리츠 BDA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뭐 지금 아이폰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쓰지만 거의 모든 폰에서 그렇게 쓸 터이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. 활발할 것 같습니다. 고성능 컴퓨팅 네. 제품에는 뭐 BGA가 쓰이니까요. 그쪽에서의 뭐 수요는 계속될 것 같은데 워낙 지금 IT에 대한 센티멘트가 안 좋아가지고 이쪽도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올해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을 조사를 한번 했는데, 금융주들이 많죠. 네, 뭐 단연 뭐 금융주들 네. 많습니다. BNK 금융지주가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 9.4, JB 금융지주, DGB 금융지주도 9%대에 배당 수익률이 기대가 돼요. 우리금융지주도 8% 후반, 기업은행도 8%, 하나금융지주도 8%대에 배당 수익률이 기대가 되고, 사실 이 정도만 유지되면 뭐 사실 주가가 많이 하락할 여지가 없잖아요. 그렇죠. 이 기업들이 그럼 사도 될 것 같긴 한데 배당금이 유지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네, 그게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LX 인터내셔널이 7%대 배당 수익률 기대가 되고요. KB금융이나 LX 세미콘은 6%대, SO일 같은 거는 5%대 배당 수익률이 기대가 돼서 하반기 되면 약간 배당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네. 배당 투자도 이런 좀 약세장에서는 좀 그래도 괜찮은 투자 방식이니까 뭐 이런 쪽으로 좀 고려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오늘 업종별 등락을 좀 말씀을 드리면 통신업종이 1% 중반, 음식료가 1%, 보험 업종이 1% 중반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 통신은 뭐 경기 방어주로서 이제 SK텔레콤이 상승을 했고요. 음식료는 농심이 5%, 제일제당이 3% 정도 상승을 하면서 네. 최근에 뭐 이제 밀가루, 곡물가가 좀 떨어진다는 소맥, 소식이 대두, 나와서 옥수수, 대두는 좀 덜하고 옥수수하고는 많이 빠지죠. 그런 소식이 좀 나오면서 뭐 아무래도 음식료도 경기 방어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좀 농심이 주도적으로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보험도 한 1% 올랐는 DB손해보험이나 현대해상 3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반면에 하락한 업종 섬유의복이 3% 하락을 했습니다. FNF가 6%. 요즘에 계속 이제 중국 관련된 우리 그 정부하고 트러블이 있으면서 그런 좀 우려감이 나오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전기전자가 2%, 뭐 에너지솔루션이나 하이닉스가 3, 4%씩 하락하면서 영향을 끼쳤고요. 서비스업도 카카오나 하이브가 하락하면서 영향을 끼쳤습니다. 그리고 오늘 그 방산 업종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뭐 4, 5%대 뭐 한국우주항공이라든지 좀 LI 넥스원 등이 상승을 했는데 뭐 우주항공은 이제 그 시제기 KF-21 그 이제 수출권이 앞으로 잘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. 네. 폴란드하고 이제 최근에 어제죠 MOU를 이제 11개 민간 기업이랑 체결을 하면서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시장에서 좀 돌면서 그런 방산주들이 오늘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.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낸드 가격이 최근에 11개월 만에 하락을 하고 D램도 3분기에 하락할 거라는 전망으로 뭐 오늘도 좀 안 좋았는데, 네. 하이닉스 많이 빠졌고요. 그래도 이제 폴더블 쪽에는 좀 힘을 실으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고가폰 위주로 이제 폴더블 폰이 나왔었는데 저가 한 100만 원 이하의 보급형 폴더블도 좀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좀 나왔고요. 그 뭐 23년이나 24년에 출시할 예정이고 좀 핵심적인 기능만 탑재를 해서 좀 갤럭시 A 전략의 그런 버전으로 가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접는 부분만 들보이면 팔리긴 팔릴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한 자릿수 뭐 초반인데 이제 두 자릿수째로 끌어올리겠다. 삼성 휴대폰 판매량에서 그러면 크면 한 3억 3천 대, 3천만 대 가량까지 폴더블을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. 올해는 많으면 1억 8천만 대 될 것 같, 1,800만 대 될 것 같은데요. 네. 올해는 그럴 수도 있죠. 네. 근데 그렇게 될까요? 안 될 것 같아요. 많이 나오면 1,800만 대인데 요즘에 안 팔려서 1,500만 대 정도. 엄청 할인해서 판다고 하더라고요.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가지고 아이폰만 사시나 봐요, 다들. 그럼 폴더블 폰이 남아 돈다고?
아니 지금 폴더폰 막 엄청 막 반값에 팔고 지금 그 그래요?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. 네.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음. 비트코인이 이제 한 13년 정도 됐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한 고점을 형성했던 적이 한 4번이 있었습니다. 이번까지. 네. 2014년도 QT 때 마이너스 83%까지 하락을 했었고요. 410일간. 2018년도 QT를 할 때는 그때도 마이너스 84%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. 362일 동안. 그러니까 1년이죠. 그리고 2000년도 20년도 3월 달에 마이너스 74%. 요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74% 하락을 했고요. 이번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230일 정도 기간이 됐었고 한 73% 정도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한 80%까지 떨어지면 한 10,000불 초반까지 한 12,000불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고요. 요 비트코인이 사실 이제 가격 자체보다는 우리가 이제 유동성의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지표라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렇죠. 저거 빠지는 동안에 뭐 유동성 시장이 썩 좋다 볼 수는 없겠지. 알트코인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트코인이 견조한 편이다라고 보여지니까 요걸 흐름을 보시면서 요게 추가적으로 80, 그러니까 10,000불 초반까지 떨어지면 이제 거의 다 떨어졌다. 유동성 흡수도 거의 다 뭐 진행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그런 컨센서스를 좀. 10,000불이면 지금부터 10,000불이면 반토막 지금 현재 3% 토막이에요. 20,000불이니까요. 2만 불. 네, 2만 불 깨졌어. 지금 20,000불 깨다 다시 올라왔어요. 그 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참 금요일 날 상승을 좀 했으면 그나마 좀 우리가 좀 금요일 주말을 좀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좀 금요일에 남자인데. 네, 저도 좀 금요일에 남자라고 이제 하기도 좀 민망하고 하여튼간에 좀 네. 다음 주에는 좀 좋은. 왜냐면 월요일 날 또 쉬니까 오늘만 미국 시장이 열리고요. 근데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. 그리고 7월에는 아무래도 이제 7월 말에 그 FOMC 네, 그렇죠. 자이언트 아주 스텝 네.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자이언트 스텝 하고 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? 25p를 네.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지만 요즘 기대하면은 다들 무너지더라고요. 그래서 뭐 아직 한 달 남은 얘기인데. 네. 기대를 좀 하기도 좀 민망하네요. 그래서 하여튼 뭐 좀 반전의 계기가 마련이 됐으면 하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.